안녕하세요. 지구를 사랑하고 연기를 사랑하는 임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후에 카페 들려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그리고 간편하게 포장된 도시락이나 간식. 우리 이런 일상 참 익숙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플라스틱 용기, 컵, 포장지를 아무 생각 없이 쓰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버린 이 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건 쓰레기를 품은 바다를 마주한 이후였습니다. 처음으로 해변 청소를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멀리서 보기엔 그냥 쓰레기 몇 개 정도 있었는데 더 가까이 걸어서 가보니까 모래 위에 정말 큰 페트병? 저희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더 큰 플라스틱 무슨 부표 용기 같은 것들? 수산업 쓰레기 플라스틱 정말 사람보다 더 큰 것들도 많았고, 또 비닐봉지, 저희 생활 쓰레기가 수없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일회용 숟가락, 이미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 그리고 수산업 부표 스티로폼 가루들이 아무리 손으로 주우려고 해도 이미 모래와 한 몸이 되어서 손으로 쉽게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아마 새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삼키고 있겠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 고래 뱃속에 수많은 플라스틱, 바다새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들, 다리에 묶인 낚싯줄. 거의 다 이제 살지 못해 생명을 다한 친구들을 마주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심코 편하게 사용한 플라스틱이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진들을 보고 더 충격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더 충격적이고요. 근데 바닷속은요, 훨씬 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서 들어간 바닷속에는 화려한 산호초와 바다 생명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따다다단딴딴딴딴딴 이러면서 막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황망한 사막 같은 어두운 바다에는 수산업 폐기물들과 깨진 플라스틱 용기, 또 낚싯줄에 매달려 죽은 바다 생명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일회용 용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작은 일회용 라이터들까지도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0-40m 정도였는데, 그러면 더 깊은 바다, 그리고 사람의 보트로 나갈 수 없는 더 넓은 바다는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썩지 않고 바다 생명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워지면 생각나는 시원한 피서의 장소, 바다죠. 여름바다에 또 다른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바로 폭죽 탄피인데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려고 터트린 폭죽이 그 잔해가 해변 곳곳에 남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한 적이 무지 많고, 그게 그냥 이 종이 빨대 그리고 그냥 철사 몇 개만 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잔해가 안에 있는 플라스틱들이 거기서 분해돼서 해변으로 갑니다. 그게 줍다 보면 탄피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 그 조각들이 함께 존재하고 무수히 나오는데요. 한 번 가서 주우면 한 4,000개에서 한 7,000개의 탄피가 나와요. 이렇게 빨대 모양의 검은색 탄피인데, 그게 한 해변에서 한 번 갔을 때요. 저희가 그 모든 폭죽의 탄피를 주운 게 아니고 바다에 쓸려 나간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주 작은 탄피인 거죠. 그 갈 때마다
그 매 순간 몇천 개씩 나온다는 게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슴 답답할 때 뻥 뚫리게 하는 그 우리의 바다, 드넓은 바다에 깨끗해야 할 우리 해변이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해변에서는 폭죽놀이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해수욕 관리법 등에 따라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 앞에서 엄청나게 판매는 되고 또 바다 앞에서는 터뜨리지 말라? 저희도 모르던 사실이잖아요. 저도 바닷가에서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환경도 망치고 법도 어기고 있는 일인 거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바다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온전한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작은 일이어도 또 소소하게 일상에서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저에게 뭔가 느낌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그걸 테이크아웃으로 대신 텀블러 하나만 들고 다녀도 1년에 500개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대신해서 텀블러 하나가 500개의 플라스틱을 막는 겁니다. 또 장 보러 갈 땐 어떨까요? 장바구니 하나만 챙겨도 비닐봉지 수십 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장을 볼 때 작은 비닐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때 작은 용기나 통을 가져가서 그 안에 과일을 담는다든지 채소들을 담아온다든지 쌀, 곡류를 담아오면 그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거죠. 전 처음에 불편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갈 때 처음엔 자꾸 까먹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일상이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진짜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배달 음식 거의 관광으로 볼 정도로 유명한데 그때 일회용 수저는 필요 없다라는 문장 그거 딱 하나 체크만 해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저희 집에 있는 다회용기를 들고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배달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식당들이 배달이 오니까 다회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해서 그 용기를 들고 집으로 오는 거죠. 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어플에서 선택하면 그림 표시 이런 게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회용기로 배달을 해주고 또 반납하면 그 다회용기를 수거해 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낭만적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짜장 그릇 먹고 나면 씻어서 밖에다 두면 가져가 주셨었는데 그런 낭만을 챙길 수 있는 약간 감성 음식 배달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매 끼니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 사실 많이 음료를 그냥 컵에 입대고 마셔도 괜찮은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고 아이나 어르신들도 사용해야 되지만 불편함을 조금 더 감수한다면 스테인레스 빨대를 가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종이 빨대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겠지만요. 또 뿐만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가면 물이나 음료를 고를 때 유리병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패키지를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소비할 때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걸 그린 컨슈머, 착한 소비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기는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에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싶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요. 내가 혼자 해서 뭐가 돼? 라고 생각되고 한번 실수하면 안 할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혹은 아니면 몸이 아플 때 그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기보다 예방을 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가끔 찾아 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실컷 먹고 다음날은 좀 프레쉬하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내가 실패하거나 혹은 아니면 놓치고 있었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일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텀블러 하나로 시작했다가 장바구니를 챙기고 또 수저를 거절하게 되고 혹은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다 보면 어느새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과 마주하고 매일 선택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 선택이 조금씩 달라질 때 우리가 사는 환경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다 쓰레기는 3가지 유입으로 분리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산어업 쓰레기, 그게 바다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뭐 끊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또 쓸려 내려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2가지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버린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를 한 쓰레기들이 매립됐다가 강 근처 혹은 바다 근처에서 쓸려 내려가서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고 마지막은 해변 쓰레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이죠.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1인당 500ml 생수병 약 8,500개의 분량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4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그중 2천만 톤의 이상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을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산모의 뱃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하나가 자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또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이 플라스틱을 정말 한 번만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잠깐 쓰고 버린 것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이는 바닷속에서, 또 모래밭에서, 또 새들의 뱃속에서, 또 날고 돌아서 결국 우리 식탁 위에서. 제가 활동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용한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진짜 다 주울 수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는 작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히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구를 위해서, 또 바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